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대표대학 제7회차 문화예술 경영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술 경영입니다. 문화예술 경영은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부상할 그런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경영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충분히 우리 DNA 속에 우리 이제 피 속에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경영이 어떤 것인가, 우리 문화복지융합학과가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예술 경영에 함께 공부할 순서는요, 문화예술 경영의 개념부터 문화예술을 위한 경영 전략까지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문화예술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되는가는 10가지 이유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요. 첫째,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이 됩니다. 사회가 발전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단순한 경제적 활동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활동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무문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따라서 예술은 반드시 지원되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술교육은 학업의 성취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자, 단순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뇌 속에서 활동되는 모든 것들은 예술 분야가 증가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학업이든 그 학업 성취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뛰는 사람이 있죠. 거기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걷는 사람이죠. 걷는 사람 못한 사람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즉 누워있거나 서 있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걷는 사람입니다. 걷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뛰는 사람이 있죠. 그럼 뛰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죠.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 위에는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는 것은 누가 노는 거예요? 바로 예술하는 사람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죠? 옛날에는 개미가 오른 것으로 정의로, 배짱이는 악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아니죠. 이제 배짱이가 이제는 제대로 된 오늘날 현대인이고 미래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요,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자, 셋째는 예술은 산업 발전이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공장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이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요, 이제 예술이 곧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예술이 바로 우리 인류의 또는 사회의 먹거리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이 원동력이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음은요, 예술은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커피숍을 간다 하든가 어느 음식점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잔잔한 음악이라든가 멋진 그림이 있는 예술품으로 장식된 것, 멋진 조각품이 있는 것 있다고요. 그래서 밋밋한 우리가 음식만 파는 그러한 우리가 음식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죠? 바로 지역 상권에 예술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 가미된 상권, 예술이 포함된 그런 상권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기대되고 사람을 찾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은 소중한 관광 자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원이 가는 그런 관광 대국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루브르 관광. 왜 그리 가나요? 1년에 약 1000만 명 이상이 루브르 관광을 찾는데요. 거기는 바로 예술품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없는 곳에 누가 무엇 때문에 거길 갈까요? 아름다운 경치?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술이 가미되었을 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출 전략 사업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희 그 자금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자주 들락날락 했는데요. 자, 한 번은 일본에서요, 제가 들어오는데 칼기를 타게 됐어요. 칼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데 인원이 약 한 4분의 3에서 3분의 2 정도 전부 다 일본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몇 명하고 제가 여기 타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상해요. 그 일본 아줌마들이 멋지게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어쩌지 그걸 즐거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튜디오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 뭐 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겨울연가라는 영화 아시죠? 연속극. 겨울연가를 갖다가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한국에 관광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만은 뭐 몇 군데 영화 촬영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하러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서울중앙고등학교 그 뒷골목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리로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배영준이가 담배를 피운 장면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전봇대에서도 담배를 피웠던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서울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뒷골목에서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 고등학교 뒷골목 아무도 없는 정부 따라 서 있는데 그 배영준이가 담배 한 대 피우러 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우리 거기 가서 뭘 하나요? 아, 거기 가서 배영준이가 했던 그 장면들을 갖다가 거기 가면 이제 마네킹도 만들어 놓고요. 각종 뭐 팜프렛을 비롯해서 테이프 이런 것도 많이 판다는 거예요. 그걸 좀 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영준이 팜프렛 뭐 이런 것들을 사간다는데 바로 여러분 예술은 수출 전략 사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방탄소년단들이 우리 한국에 벌어들이는 돈 그에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죠. 우리 한국이 예술을 통해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의 상품을 사들이는 것들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바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냅니다. 예술은 그야말로 창의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두뇌를 발달시키고요. 우리 손들을 발달시키고 우리 눈매를 발달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우리 피 속에 예술성을 묻어있는 타고난 민족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육체 정신 건강에 이롭죠. 그래서 여러분들 테라피, 즉 우리 치료할 때요. 예술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또 노래를 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레 같은 거, 춤 같은 거 얼마나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나. 그리고요 예술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인간극장이라는 좀 몇 년 지난 것을 갖다 재방송한 걸 봤어요.
저 청도라는 경상도 청도라는 지역에서 그 가수하는 그 농가가 나오는데 그 형제가 삼형제가 있더라고요. 그 삼형제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인권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형은 기타를 치고 동생은 풍금을 치고요. 또 뭐 제주 씨는 뭐 다른 오카리나를 불고 또 그 제일 큰 그 형의 부인은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활동들이 아주 그 가족을 끈끈하게 묶고 있는 것이에요. 예술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가 나쁘다 좋지 않다 할 때는 뭘로 합니까? 음악을 하든가 연극을 보인다든가 영화를 감상하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예술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술은 창조 산업의 근간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예술을 통해서 서서히 나라가 발전되고 또 또한 산업을 일으켜 나가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예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이론점들이 있습니다. 예술이 없는 사회, 예술 갖지 못한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또 과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화예술인데 문화가 뭔지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문화는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된 개념이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건 단시간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발달된 개념으로요. 어떤 관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 그리고 시간, 현재 시간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에 따라 다 다르게 정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 관점이 시간과 공간과 또 관점에 따라서 많은 붙임졌죠.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례 알죠? 자, 사람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묻는데, 자, 이 자연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 생로 병사의 길을 걷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는데요. 이 죽는 거 이것은 자연인 문화입니다. 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는 장례 형태는 각각이 다를 수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장례를 칠 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개의 매장이다. 땅에다 묻습니다. 그걸 매장하는 제도 있고. 또 도장 있죠. 도장에는 세 개 먹여줘요. 저기 먼 곳 쪽 가면은 독수리떼 같은 데 시체를 던져주면 독수리떼 짜먹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들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장 있죠. 이건 뭐 화장도 많이 합니다. 화장을 태워서 뭐 강에다 뿌린다거나 산에다 뿌린다든가 흩날려버리고. 이것이 화장이고, 풍장 있죠. 이것도 바람에 대해 버리는 것이고. 그럼 저절로 이제 산안에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수장 있죠. 물속에 버리는 겁니다. 인도에는 이제 수장도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자연이라는 것에서 문화는 장례라는 것을 갖다가 넣고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다양한 장례 문화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와 자연관계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수세기 또래에서 어떤 지역의 공동체에 따라서 그들이 보는 관점, 시간, 공간에 따라서 문화는 달리 이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문화의 대척점에는 자연이 있다. 자, 문화에서의 양질이 전환이 절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가는데요. 새로운 국민 수준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5,000달러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1953년도 우리나라가 못 살 때입니다. 67달러 있을 때는 겨우 뭘 했을까요? 뭐 집에서 사투나 하는 거예요. 또는 놀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달러가 됐다면 이제 1,000달러 됐을 때는 뭘 할까요? 1,000달러가 되면은 이제 테니스 같은 거 치기 시작,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00달러가 됐다. 2,000달러가 되면요, 이제 이때부터 골프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달러가 되면 골프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1,000달러, 2,000달러는 골프를 치고요. 만약에 2,000달러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여기 커피, 카페 문화가 발달합니다. 전 세계는 똑같이 변했습니다. 소득의 변화가 되면 문화도 변화가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곳곳에 보면은 건물마다요, 아니면 건물마다 전부 다 카페가 유행입니다. 그것은 다 문화가, 즉 양질의 문화인데 3,000달러에서 4,000달러 넘어가죠. 그럼 이제 선진 문화가 되면 요트를 보는 겁니다. 그 요트 가장 위인데요. 또 3,000달러 쭉 되면은 3,000달러 쭉 되면은 또 승마가, 골프에서 승마로 나와요. 승마가 지나가면 내 마음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목표는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문화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큰 외주 하나는 처음부터 순도 분명할 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5천 시내밖에 안 됐을 때, 특히 67년밖에 안 됐을 때, 커피 한 잔에 5천만 원 하는 그런 카페 문화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럴듯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부터 질을 따르다가는 질도 양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예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렇지.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생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를 가공하고 형성하여 객관적인 성과나 또는 산출한 능력과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충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미술을 좀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만든다는 작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일정한 생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서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고 형성해서 객관적인 성과나 물건을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알츠는 몇 번이 나타나는 알츠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조립하다, 보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토너스는 본래 알고 있다 할 수 있죠. 모모의 그 원로가 되겠죠. 그래서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맨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건 모두 불가능한 가지를 교묘하게 해결할 수 있는 측면에 특수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예술과 함께 수공, 기타 시도적인 기술을 보관하는데, 특히 권업 세트는 옛날에는 학문, 지식, 지혜 등이 유통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술의 근원은 뭐냐? 예술은요, 이건 제출의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산출해내는 상상력이 없이는 예술이 안 돼요. 그리고 유의충동,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놀이는 또 모든 일들은 이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즐거움을 감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방 충동이죠. 뭔가 다른 것을 따라하지만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충동, 나타내는 하는 것인데요. 자, 예술의 존재 양식이 공간적인가 시간적인가. 자, 공간적인 것 같은 거 있습니다. 예술품 같은 거 있죠. 조각 같은 거. 자, 시간적인가. 시간적인 음악 같은 거 시간적일 수 있잖아. 청각 같은 거 시간적 흘러가는 거예요. 또는 그 매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면 건축, 조각, 공예 등이 공간예술, 자, 다음에 무용, 영화 등이 종합예술 또는 교화조원군의 연극, 영화 등이 종합예술과 건축, 음악 등이 자유예술 등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이러한 근원을 가지고 많은 종대 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예술은 여러 가지로 공간예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종합예술도 있고요, 또 자유예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르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화 예술 경영, 문화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화예술은요, 문화라는 그 무형자산에서, 무형예술 경영은 그 경영 원리가 무형자산인데, 문화예술 관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경영인데, 이것은요, 문화예술의 경영의 본질은 전통적인 예술을 계승 발전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예술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거기다 플러스 새 것을 창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무형자산에 속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은 산업, 고용, 브랜드,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문화와 예술이 산업화식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이 아시죠? 산업, 고용, 브랜드, 경쟁이고요. 문화예술 경쟁은 경영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이 경영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은 조직, 그 조직을 갖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 조직에도 구성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들이 하는 어떤 규칙과 원래대로 한 규정 같은 게 있겠죠. 그 인프라는 문화예술은 구성 요소가 작용했을 때 바로 문화예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화예술의 경영의 개념을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하면 문화예술 경영은 첫 번째 범위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많죠? 아까 문화예술의 장르가 많았는데요. 문화예술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한번이한 그러한 범위를 갖고 있고 이 수익적 그러나 많은 것들에 이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하죠. 여러분 이번에 미나리라는 것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서 다행이지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 많은 작품 중에서 겨우 한두 가지가 성공하는 것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측이 불확실한 거고 어떤 예측이 수익성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가장 다음에요. 그 효과는 감정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TV에 광고, TV 같은 데 보면 광고에 말이죠. 어떤 뭐 문안이라든가 어떤 광고 같은 거, 어떤 제품을 갖다가 할 때 이것은 어느 제품을 갖다가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나타나지 하는데요. 이 한점이 분명과는 대단하죠. 자, 우리나라의 어느 영화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대대적인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대단한 것이죠. 하나의 영화 작품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파생된 것들이 많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저 충주쪽 가면은요, 충주에 가면은 그 제목이 뭐야? 영화 촬영 장소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성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촬영한 그 촬영 장소 여기에 많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했듯이 겨울연가 하나가 우리 한국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도 엄청나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것도 그 효과는 간접적인 지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주역도 목적이 문화, 예술, 관광을 통한 시너지 여러 가지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멀티 유즈라는 거죠. 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지만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엄청난 것을 만들어버렸죠. 이걸 듭니다. 저 제 고향이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인데요. 평창은 동계올림픽 이전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강원도 평창군에 조그마한 8개 면기에서 제일 작은 면 면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 왜 그랬을까? 이호석이라는 우리 고향분 어른이 숲을 가지고 이번에 면국 핀물이라는 그런 숲이 하나 아주 짧은 담벼 숲이 이 숲을 하나 쓴 것 때문에 지금도 한 분이 거기 사는 사모님 그거 먹고 삽니다. 이 문화예술 관광학과 시너지도 엄청나게 발휘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아주 속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문화예술 경영 누구로 박물관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갖다가 많이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국가권리 문화가치 그때와 경제 파악도 엄청나요.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실질적인 분야가 적용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극장을 비롯한 공연예술의 시설인 각종 아트센터, 예술축제, 그리고 예술과 예술제도, 예술시장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술 경영의 정의는요, 예술 경영 정의, 특성, 경쟁적인 예술 경영의 특성인데요. 자, 예술 경영의 정의는요, 한정된 인적, 물적, 예술적 자원을 결합하여 자원이 한정돼 있죠. 그 문화예술과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매개하는 수단이자 비영리 문화예술 생존이 전문적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고요. 특정은 노동 제각적인 산업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지각된 산업일 뿐 아니라 이 경험들을 갖다 바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 가치에 따른 그 계획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술의 특성은요,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 수상적이고 또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이 신축적이고 얼마나 신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술 경영의 정의에 나타나는 정의 특성, 예술의 특성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술 경영에서 경영적 행위는요, 예술을 생산하여 무대에 올라갈 상품이 되고 첫 번째 그렇죠. 무대가 올라가면 그때까지 올라가는 준비는 아무리 많은 것을 투자하고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상품이 올렸다면 효과적으로 팔아요.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충분히 감격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자금이 있으면 저금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술 경영은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통합과 융합 문화의 예술이고요. 자, 문화예술 경영 세 가지를 다른 특들이 조인 문화예술 경영은 실천 학문으로서 예술이 문화적 가치를 일자리에서 수익성 창출해야 된다. 수익성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꾸준한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연대와 자유관계 21세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점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은 수의 힘이 연대는 파생문에서도 그 실질적인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